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G7에 한국을 꼭 초청하고 싶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G7은 세계 주요 7개국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국가가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G20 국가 중 하나지만 이제는 G7 국가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G7 국가들이 사실상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거든요. 전 세계를 이끌던 G7 국가가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을 때 한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낸 만큼 함께 모여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K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경제 부분 모두 자신 있었던 겁니다. 빠른 검사 방식과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함께 논의하게 되면 아마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겠죠?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에게 참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고 그만큼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기존 G7 국가들이 이번 방역에서 실패한 만큼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G7 회의에 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기존 G7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G7이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선진국들의 모임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논의하는 선진국 모임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올해 G7 회의에 처음 참석 요청을 받긴 했지만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건 아닙니다. 호주, 인도, 그리고 러시아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러시아가 G7에 오는 건 반대지만 한국이 참석하는 건 찬성이라면서 한국의 참석만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G7 회의 참석을 못마땅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줄 서고 있는 지금 일본은 자존심만 세우면서 한국의 G7 회의 참석부터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G7 회의에 참석하는 걸 왜 이렇게 질투하고 견제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G7 회의에 참석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참가국이었던 일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나 안정이 아니라 그저 일본의 입지가 줄어드는 게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중점으로 논의하는 회의다 보니까 일본은 더더욱 한국이 참 불편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는 믿지 않고 있거든요.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는 일본이 통계까지 의도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일본은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방송사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어 발음과 일본인이 악수보다 목례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적게 걸린다는 등 황당한 궤변들만 늘어놓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아날로그 행정에 막혀 지급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K방역을 통해 전 세계의 모델이 됐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급격한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데 비해 경제적으로 가장 선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3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8.9%가 줄었고 미국은 9.3%가 줄었는데 한국은 1.4% 정도만 감소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고 또 소비활동 촉진을 위해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를 잘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순히 방역뿐만 아니라 GDP도 잘 지켜내고 외국에선 한국을 부러워만 하니까 일본은 심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그동안 G7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고 오히려 한국이 급성장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심지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 체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G12 체제 논의를 같은 G7 국가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구한 건 그만큼 한국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변화에 잘 대응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을 찾는 곳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G7 회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AI 국제협의체에도 참여하고요. 또 한국을 주축으로 세계 시민교육 우호구 그룹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G7 못지않은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 생각한다는 거죠. 해외 유명 잡지 네이처는 한국이 ICT와 혁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첨단 분야의 제일 선두라면서 말이죠.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TV,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선두에 있었던 한국은 제조업을 넘어 첨단 기술, K-소프트파워, 이제는 바이오 분야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한국 제품이 다 있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성장하게 된 건 꾸준한 혁신과 발전 그리고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40여 년 만에 G7의 변동을 일으켰죠. 선진국의 기준을 한국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콜린 마샬 작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제1세계 선진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은 멋진 곳이라면서 말이죠.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부쩍 와닿는 요즘입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제1세계 선진국에 살고 싶다. 여러분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